안녕하십니까. 마곡부동산TV 공인중개사 신규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마곡 특별계획구역 완성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곡 특별계획구역 중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곳, 롯데캐슬 루에스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캐슬 루에스트 자체가요, 뭐 생활형 숙박시설과 그리고 상가, 그리고 웍스라는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실로 이렇게 복합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생활형 숙박시설과 상가 그리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로 다 분양이 됐습니다. 담당하는 회사도 틀렸고 시기도 많이 틀렸었죠. 그래서 이게 다른 어떤 그런 부동산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한 건물에 같이 위치한 그러한 상품이고요. 이것이 앞으로는 용도는 틀리지만은 같이 운영되고 한 건물 내에 위치한 그러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캐슬 루에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특별계획구역에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여기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곳이 36,000평 정도가 됩니다. 지금에서 CP1, CP2, CP3 이렇게 세 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롯데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선정이 되면서 SH공사와 같이 시행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4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세계에 매각이 되었다가 신세계에서 몇 년을 개발하지 않고 끌다가 기어코는 태형그룹에 넘김으로써 현재 이렇게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원래는 원웨스트라는 이름으로 건축을 하다가 근래 들어서 원그로브라는 명칭으로 지금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P1 같은 경우에는요 호텔과 컨벤션 코엑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이스 단지가 되겠죠. 그리고 A동, B동, C동, D동 해서 업무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CP2 우리가 오늘 알아볼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상업시설 판매시설 그리고 오피스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CP3-2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같이 올해 준공이 되는데 상업시설하고 업무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CP3-1 같은 경우에는 VL 루에스트라고 해서 실버타운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2025년도죠. 건축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P4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필지입니다. 한 11,000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주된 용도가 업무시설이에요. 가장 많은 업무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 판매시설이 들어가고요. 지하 2층과 지상 1, 2층에는 또 이제 상업시설이 같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뭐 F&B라든가 패션이라든가 뭐 서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런 상업시설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시설들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큰 상권을 형성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제가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CP2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분양이 된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허락된 유일한 곳이기도 하고요. 임대나 혹은 매매까지도 가능한 그런 유일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여기가 CP2블록 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준주거 지역이면서 유통 판매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그리고 숙박시설과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의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생활형 숙박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지면 6,296평, 그리고 연면적이 61,114평. 굉장히 큰 단일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까지 되어 있고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린생활시설과 그리고 업무시설 들어가고요. 생활형 숙박시설만 해도 876실. 이것이 원룸이 아니고 뭐 2룸, 3룸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3인 가족을 생각했을 때 한 3,000명 이상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시면은 거주가 뭐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 시설도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거로 나와 있고요. 군데군데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중간중간에 보면요, 직영 뭐 상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러한 이제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는 여기가 26,317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생활형 숙박시설만 해도 2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한 76.5% 정도가 생활형 숙박시설,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이 상업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하 2층과 1층,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3,770평입니다. 전체 규모에서 14.3평 정도가 되는데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층,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연결성만 있지 CP1에서 CP4까지의 그 연결되는 부분은 지하 2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1동 일부가 3층에서 10층까지 이렇게 업무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497평인데 층당 399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옆에다 살짝 이렇게 써놨습니다. 평당 5,200만원, 평당 1억 2천만원, 평당 5천만원, 뭐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당 4,300만원,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당 6천만원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급가에서 전용 면적을 나눠서 이렇게 평당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본 건데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따가 같이 판단을 할 때 참고 자료로 쓸 테니까 한번 눈여겨 한번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한 건물 내에 위치하고 관리도 공동으로 같이 하는 그러한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요게 이제 우리가 이거 분양을 할 당시에 그런 조감도를 그려놓은 그러한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보면은 101동 코너 정도가 되거든요. 이쪽이 이제 7단지 쪽이 되고 이쪽이 이제 CP 3-1 그러니까 VL 리스트 쪽이 되는데, 요게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완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01동에서 이제 이쪽 이제 공개 공지를 통해서 옆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요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101동 앞으로 해서 이게 이제 보행동선이거든요. 보행동선이 가장 핵심 상권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죠. 맛있게 그려놨었는데요.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앞으로 이제 거의 뭐 앞서서 봤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CP 3-2 구역 앞에를 지금 이게 조감도로 그려놓은 건데요.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라고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 2024년 7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수부장자들과 통화를 한 내용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뭐 롯데에서 이 준공에 앞서서 어떠한 내용도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이후에 연락이 올런지 이건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제가 계속적으로 수부장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준공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게 투자 포인트가 어떤 거였냐,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CP 구역은 여기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롯데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면서 SPC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CP1을 비롯해서 CP 3-2라든가 3-1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CP2만 지금 분양을 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뭐 내부적으로 보면은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토지값이라든가 또 롯데 컨소시엄에서 사기업 아니겠습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한 어떤 이런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마이스를 너무 살리기에는 돈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마이스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마이스를 줄이고 이런 CP2와 같은 이런 분양 상가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업무시설을 통해서 좀 이익을 남기는 쪽으로 아마 가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그와 더불어서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기회를 또 얻은 것이기 때문에 뭐 일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여기 CP1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엑스몰, 그리고 호텔, 그리고 업무시설이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밑에가 3-2입니다. 그리고 3-1인데, VL 리스트, 그리고 여기는, 요게 이제 업무시설이 이제 준공이 예정입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병원으로 임대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요런 것도 제가 계속적으로 정보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CP4, 역시나 지하 2층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리고 지하 1층, 그 지상 1, 2층에 상업시설들이 들어가는데, 대단지 상업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집객력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업시설 내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분양 물건은 CP2밖에 없었다라는 게 사실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내가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곳 CP2.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삼성동에 코엑스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무역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거기는 개인에게 분양된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굉장히 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롯데 타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롯데 시그니엘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뭐 롯데에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이 시그니엘과 같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앞으로 이런 곳에 부자들이 많이 살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700대 1이 넘는 그런 아주 인기리에 분양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상업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도 나름대로 분양들을 잘 했어요. 저는 사실 분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뭐 진짜 이 분양하시는 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분양을 했는데 나름대로는 그렇게 열심을 하다 보니까 이 수분양자 분들 중에서는 뭐 잘못 브리핑을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어차피 그거는 또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뭐 그런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CP1에서 CP4까지 지하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지상으로도 이 보행 동선이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상업시설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업시설 내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곳 CP2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이제 가치 판단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양할 때만 하더라도 뭐 부동산 경기 상당히 좋았죠. 금리도 적절하게 이렇게 좀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됐었는데 요즘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 경제 상황도 안 좋은 상황이고 금리는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수분양자분들이 걱정이 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또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지만이 가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루에스트 상가입니다. 루에스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상가라는 것 때문에 전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 대비 월세를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마곡 나루역에 상가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투자한 만큼의 그런 수익률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 경기가 좀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여기가 좀 더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지만이 되지 않나 뭐 이런 기대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고 제가 소유한 지가 한 6년, 7년이 돼가고 있는데도 아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저는 그곳에서 또 이제 부동산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뭐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1층 상가 같은 경우에 평당 1억 2천만 원을 주고 수분양자들이 이것을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평당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으로 기대되어 있는데 요게 아마 3%, 4%, 5% 뭐 이런 수익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도 연락이 한번 오셨어요. 어떤 분이 1층에 1억 2천 뭐 100 얼마 정도의 평균 이러한 그 평당 분양가로 분양을 받으셨는데 어디서 전화가 와서 30에서 35만 원 정도에 놓을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하신 분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0에서 35만 원이면 현재 마곡 나루역의 뭐 높은 이렇게 좋은 상권의 평당 임대가다.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2천만 원 정도의 분양을 받았을 때 본인 에쿼티,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태서 이자를 내든지 아니면 똔똔이든지 아니면 조금 남든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분이 한 70%의 LTV를 전체적으로 아마 대출을 받으신다라고 했을 때 요즘에 4%가 다 넘습니다. 5%는 안 되더라도 4% 후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요. 30만 원 정도를 받으면은 보태서 아마 이자를 내셔야 될 거예요. 근데 40만 원 정도를 받아야지 조금 낫는데 40만 원이 우리 이제 장사를 하시려고 임대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인 것은 사실입니다. 뭐 50만 원까지 가면은 이건 차후에 정말 여기가 상권이 너무 좋아졌을 때는 뭐 40만 원이건 50만 원이건 충분히 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불리한 그러한 평당 임대 금액이고요. 하지만 또 30만 원은 또 너무 이게 보태서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당 5,200만 원인데 13만 원, 17만 원, 21만 원, 3%, 4%, 5%입니다. 지하 2층도 평당 5천만 원 정도가 됐을 때 평당 12만 원, 16만 원, 20만 원.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요런 정도가 마곡 나루역이라든가 다른 마곡의 평당 임대 시세예요. 그런데 여기는 좀 더 좋다고 했을 때, 좀 더 핵심이라고 했을 때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마곡 지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분양을 할 당시에 다 10평에서 13평, 뭐 15평 정도의 좀 작은 규모로 이제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뭐 20평, 30평씩 분양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약간 좀 잘라서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그 단위 갖고 13평을 가지고 평당 4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은 4일은 4, 4, 3, 12, 520만 원이거든요. 과연 13평에서 520만 원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2배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26평일 때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6평일 때 그러면 매출을 1억 정도로 올려야지 1,000만 원을 낼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 정도의 수준의 이 상업시설이 완성이 될까? 그러니까 상권이 그만큼 확실하게 다져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금 기존에 제가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기존의 마곡나루역 상권 그리고 발산역 상권, 마곡역 상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강서구 상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전국에서도 손꼽을 만한 그런 상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자신있게 많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좀 빠른 상권 형성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좀 현재 경제 상황도 안 좋고 해서 조금 늦게 여기가 상권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수부장자든 모든 사람들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작은 평형을 가지고 큰 매출을 올리기는 어려운 곳이다. 조금 더 크게 가야지만이 매출을 그만큼대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형이 좀 작다라고 하면은 합쳐서 임대를 내놓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야지만이 매출도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임대료도 어느 정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주셨고 요걸 합칠 건지 그냥 단독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락이 오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작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8평 뭐 여기 그 크게는 21.3평.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독으로 갔을 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로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보행동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앞에 굉장히 큰 그런 그 공개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개공지와의 어떤 접근성, 여기와 또 이 뭐 가로공이라고 해놨는데 이 공개공지와의 접근성, 그리고 CP2와 CP3의 어떤 연결성이라든가 또 여기 CP1과의 어떤 연결성,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 상권 형성에 굉장히 크게 좌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12평짜리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냥 개개인적으로 임대를 놨을 때 원하는 만큼의 이 월세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월세를 받기가 힘들다는 게 가치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해서 그만큼을 매출을 올려야지만이 월세를 내는 건데,
그만큼의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이분들은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공실이 되고 다음 분이 또 들어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여기가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지 못하고 좋은 상권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합쳐서 크게 임대를 놓는 것이 상권 형성에는 유리해지는 것이고요. CP1에는 지금 1층 상가가 없는 것으로 아직 알고 있지만 제가 현재까지는 CP3-2라든가 CP4에는 1층 상가가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40만원, 39만원 이런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좀 크게 좀 나눴다라는 게 특징이겠죠. 뭐 30평, 50평, 100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좋은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MD 구성을 해서 지금 임대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쪽도 CP2도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종들을 서로 간에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유기적인 관계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금 마곡 나루역에도 상가연합회라는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소유자들만의 어떤 그런 연합회가 좀 만들어지면서 서로 간에 연관성 있는 그러한 업종끼리 좀 묶어서 임대를 놓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은 요게 그 LG 사이언스파크 건너편 쪽이고 이게 보행 동선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LG 사이언스파크를 마주보는 쪽은 아무래도 이게 병원들이 조금 많이 탐을 내는 상황이고요. 요쪽 보행 동선 쪽에서는 음식점들이 좀 탐을 내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쪽도 마찬가지로 뭐 카페라든가 뭐 이렇게 뭐 이자카야라든가 이런 뭐 관련 있는 그런 업종끼리 좀 모여서 같이 이런 상권을 형성하는 편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하 동선이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CP1에서 CP4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 번개가 치나 어차피 여기는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갈 수 있는 보행 동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마곡역에서 내려서 코엑스로 갈 수 있는 방향 그리고 9호선과 공항철도에 내려서 도보로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갈 수 있는 보행 동선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도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을 생각을 해서 거기 상생 업종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임대를 놓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캐슬 루에스트 웍스입니다. 요건 이제 사무실인데요. 역시나 이것도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당 분양가가 4,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평당 10만 원, 14만 원, 17만 원. 이게 이제 3%, 4%, 5%의 그런 수익률인데 이것도 사실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현재 우리가 마곡 나루역도 있고요. 마곡역도 있고 이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역시나 섹션 오피스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CP1이라든가 CP3 그리고 CP4는 섹션 오피스가 아니라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그러한 대형 오피스를 위주로 해서 이제 입주가 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한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 즉, 여기 보는, 여기 17만원 정도에 지금 놔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확인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임대 자료를 보면은 CP1도 그렇고 CP3도 그렇고 CP4도 그렇고 한 17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서 임대료가 책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4,300만원에 분양받은 이 웍스가 여기에 포커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마곡역이라든가 마곡 나루역에 현재 10평짜리, 15평짜리 이런 오피스가 평당 지금 6만원, 7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6만원 정도 지금 받고 있는데, 이건 지금 여기 14만원이면 2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 자리는 좋기 때문에 CP1과 CP3, CP4와 비교를 해야 될지, 아니면 기존의 마곡나루역과 마곡역에 있는 오피스와 비교를 해야 될지, 이게 조금 약간 헷갈리는 상황에서, 약간 섹션 오피스라는 상황에서는 경쟁력이 많이 없고, 이거 역시도 합쳐서 가야지만이 그래도 규모 있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임대료 책정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한 호실을 분양을 받았던, 두 호실을 분양을 받았던 조금 합쳐서 임대를 내놓는 방향으로 하셔야지만이 좀 건실한 기업이 들어오고요. 앞으로도 공실 없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웨스트 생수기입니다. 이 생수기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우리는 거주할 수 있는 줄 알고 이거를 분양을 받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거주를 못 한다고 하고 롯데에서도 우리는 뭐 거주하는 조건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분양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분양자들께서는 이 거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샀다. 이제 이렇게 지금 상충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주용으로 했을 때는 주변의 주택 가격과 비교를 하면은 이게 비싼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평당 분양가를 봤을 때 이게 이제 평당 6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7단지 아파트 정도의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코 비싼 건 아닌데, 수익형 부동산으로 봤을 때 이게 평당 6천만 원으로 분양을 하면은 평당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의 수익률이 나오느냐, 이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이게 우리가 뭐 6평, 7평, 뭐 10평 이런 게 아니라 최소 15평에서 뭐 30평 이상까지 이런 식으로 일단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많이 공급한 뭐 88짜리 뭐 여기 26평이거든요. 26평을 우리가 20만 원을 봤을 때는 거의 한 뭐 5, 600 정도 뭐 이렇게 한 달에 수익이 나야지만이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되는 건데, 이게 호텔로서 이 뭐 레지던스로서 운영이 됐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분양 당시에는 얼마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안내는 사실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직 좀 확실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보면은요, 굉장히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지금 아직까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피해를 보는 거는 이 수분양자들, 본인들의 어떤 자금력을 총동원해서 매입을 하신 분들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거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전세도 안 되고, 또 지금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뭐 70%는커녕 뭐 50%도 안 해준다라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상황입니다. 뭐 50%라도 나오면 다행이다라는 상황에서 지금 뭐 30%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지금 현재 어떤 정부에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못 해주고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찾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 자기가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체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충분하게 판단하고 이제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돈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미래 가치가 있으나, 자금력이 열악한 분들에 대해서는 미래 가치는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출이라든가 뭐 전세라든가 레버리지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지금 굉장히 본인의 재산에서 큰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추후에 가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인근에 대지의 어떤 집가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충분한 가치는 있으나, 현재 이것이 뭐 대출도 안 나오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내 거로 만들 방법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본인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제가 또 나름대로는 지금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여기가요, 어느 정도로 좋아질 것인가, 뭐 제가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뭐 주변의 집가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가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감성평가 방식에서 뭐 제조달 원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집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가치는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5월 기준 전국 외식업 매출 상위 어떤 5위 안에 이 마곡 가양 1동이 들어간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위가 여의도입니다. 뭐 총 외식업에 대한 매출, 카드 매출이 한 1,100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종로 1, 2, 3, 4가가 한 1,029억 원. 역삼 1동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강남역 인근입니다. 거기가 1,008억 원. 그리고 서교동이라고 하는 곳이 홍대 입구거든요. 뭐 젊은이들의 어떤 메카라고 볼 수가 있는 그곳이 697억 원인데, 이 5위로 등극된 가양 1동이 마곡입니다. 마곡, 그것도 마곡
역 북단에 위치한 이 마곡나루역과 마곡역 그리고 발산역까지 그리고 양천 향교역까지 뭐 이곳이 한 651억 정도가 나왔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특별계획구역이 아직 완성되지 않고 상업시설이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651억이 나왔는데 다른 곳은 지금 완성이 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앞으로 특별계획구역이 완성이 되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역삼동, 종로, 여의도와 거의 맞먹는 그런 수준의 상업지역으로서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미래가치는 충분하게 밝은 곳이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경기와 그리고 대출 이자와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얼마 전에 CP2 구역에 지하가 약간 좀 내려앉는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 많은 분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공장이 좀 연장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좀 잔금이 뒤로 미뤄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정도로 현재 상황 자체가 안 좋고 앞으로 이것이 금리 인하 그리고 실물 경제의 회복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곳이 더욱더 더 좋게 사회 저변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충분한 기대 이상의 그런 상승 여력은 충분하게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여러분께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